자, 내용 작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일단 엑셀 파일 열었으면 바로 저장 눌러서 저장을 시작하셔도 돼요. 저장, 찾아보기. 자, 원래 시험은 ITQ 폴더에 저장하는 거다 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제 ITQ 폴더는 공용으로 같이 쓰니까 그냥 문서 폴더 안에 오늘은 자 그냥 1, 2, 3, 4, 5, 6, 7, 8 다시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 적고 홍길동 그렇게 적을까? 자, 이름 적고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자, 저장 일단 해놓으면 제목 표시줄에 파일의 이름이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용을 수정을 했을 때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2개 더 만드셔서 3개까지 제1 작업, 제2 작업, 제3 작업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어서 하시고 그다음 이 3개의 시트를 동시에 다 선택해서 열너비하고 글꼴을 바꿀 건데 자, 지금 3작업 마저 입력을 했기 때문에 3작업 선택되어 있으면 Shift 키 눌려 있을 때 1작업 클릭하시면 3개의 시트가 다 선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글자가 뜹니다. 그죠? 이렇게 다 하얗게 선택이 돼 있으면 그룹이 됐고 그룹된 상태에서 A열의 너비 A라는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자 블럭이 이렇게 8.1이 적혀 있는 자리가 파랗게 블럭이 있을 때 그냥 바로 쓰세요. 지우고 쓸 필요 없고 그냥 1 쓰면 자동으로 지워지고요. 마우스를 잡고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마우스 안 잡고 있었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 쓸 때 확인이 진하고 취소가 연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엔터로 명령 내리셔도 됩니다. 엔터 치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마우스 안 잡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자, A열과 1행 코너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모든 셀들이 다 선택이 되죠. A열과 1행 코너에 있는 이 부분이 모든 셀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자, 선택해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자, 글꼴의 이름을 글자를 직접 키보드로 굴림 써줄 수도 있는데 철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시다 보면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스크롤을 해서 굴림을 찾아서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바로 글자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클릭을 하면 셀의 범위 설정한 것이 풀렸죠. 그 다음 시트의 그룹이 아직 그대로 돼 있어요. 그대로 되어 있을 때 데이터 입력을 하면 3개의 시트에 다 입력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발견하면 다른 시트의 거 또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을 때 할 수 없는 기능이 생겨 있어요. 희미하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도형 그리로 가려고 하면 전부 희미하게 돼 있어서 선택을 못해요. 그 원인은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이 기본 작업을 했으면 시트를 다시 풀어서 한번 셋 중에 하나를 딱 눌러주면 시트 그룹이 된 것이 풀렸죠. 풀어진 상태에서 입력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룹이 풀렸습니다. 풀린 상태에서 입력 시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시던 걸 보니까 자, 엑셀은 그냥 셀 클릭만 돼 있어도요. 보통 다른 프로그램은 글자를 쓰려면 커서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엑셀은 그냥 클릭했을 때 셀이 선택만 돼 있으면 글자 쓰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 글자가 써지고 있는 동안에 안에 커서가 있으면 또 쓸 수 없는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글자 내용 입력이 완료됐으면 엔터를 치시는 거고, 만약에 글자를 썼는데 잘못된 내용을 썼으면 키보드 왼쪽 맨 위에 ESC 키 있죠. 맨 위에 왼쪽 위에 ESC Escape 키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글자 쓰던 것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수정을 하시는 거고요. 일부분만 지우고 다른 글자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커서 놓고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다 완료되면 아까 엔터치라 했지만 또 지난 시간에 옆으로 가게 하려면 보통은 열 단위로 쓰기 때문에 글자 쓰고 엔터 칠 때가 많아요. 근데 첫 줄에 있는 필드명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필드명을 입력을 할 때 옆으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옆으로 입력을 할 때는 글자 쓰고, 자, 없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글자를 쓰고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죠? 물론 글자 쓰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셔도 돼요. 4개의 화살표 방향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셀 포인터의 위치를 옮기셔도 되는데, 방향 키보다는 탭 키가 손에 글자 쓰고 있을 땐 가까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 쓰고 탭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밑으로 내용 입력할 땐 글자 쓰고 엔터를 쳐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입력할 때 한번 나왔던 단어는, 자, 한번 나왔던 단어는, 자, 스파이더맨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밑에서 숫자만 적어도 자동으로 적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완성되어지도록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날짜 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연도에 4자리 말고 2자리만 쓰시고, 만약에 1월 5일이다 그럼 1 빼기 5 이런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날짜 쓸 때는 최소한만 딱 입력을 해서 적어주면 자동으로 날짜가 제대로 된 형식이 완성되어질 거고, 쓰다가 만약에 실수로 그냥 중간에 엔터 쳐버리면 엉뚱한 형식이 적히게 됩니다. 그죠? 날짜를 쓰다가 제가 지금 25 빼기 1 쓰다가 실수로 엔터를 쳐버렸어요. 그럼 날짜가 이런 엉뚱한 형식으로 되어지는데, 이때는 아무리 다시 써도 이 형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블럭해서, 자, 셀을 선택하고 간단한 날짜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간단한 날짜. 날짜 자리가 원래 서식이 없던 것이 요 날짜 형식이 아닌 다른 날짜 형식으로 들어가지면 이걸 선택을 해서 기본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수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쓸 때는요,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 안 찍으셔도 된다 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적을 거니까. 그렇지만 소수점이 있는 예제다. 소수점은 찍어줘야 돼요. 천단위 구분기호는 끝에서부터 3자리씩 천자리 구분기호를 규칙적으로 찍는 거지만, 소수점은 그렇지 않죠. 뭐 우리가 1.5도 있을 수 있고 1.25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몇 번째 자리에 숫자가, 그죠, 점이 찍혀야 될지 컴퓨터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은 직접 찍어주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는 찍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소수점 키보드 어디에서 찍어요? 자, 우리 숫자 키패드 있죠. 숫자 키패드 적으시다 보면 오른쪽에, 여기에 점도 있고요. 엔터 키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엔터 키, 숫자, 그리고 점 0도 옆에 있고 엔터도 있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다 있어요. 만약에 여기 거를 입력을 했는데 숫자를 입력했는데 숫자 입력이 안 되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건 여기 넘락을 눌러서 여기 불이 켜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넘락에 불이 꺼져 있으면 입력이 안 되어집니다. 넘락에 불 꺼져 있으면 그 밑에 적혀 있는 다른 키들의 기능으로 사용이 되어지니까. 자, 그런데 또 가끔은 불 켜져 있는데도 이쪽 게 안 될 땐 여기 거를 쓰세요. 그죠? 불 켜져 있는데도 안 될 때 다른 프로그램 쓰시거나 뭘 할 때
분명히 넘나게 불 켜져 있는데 안 적히면 이걸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은 숫자 입력이 안 되면 넘나게 불이 켜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번호 매겨져 있는 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라 1번 문제를 여기 풀어서 1번 문제 풀어서 여기 답을 계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다 비워두시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글자 쓰다가 좁아도 쓰기 시작했으면 다시 너비를 조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쓰기 전에 너비가 꽤 넓은 글자 부분이 있으면 뭐 미리 조절하시는 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비를 조절하실 때 너비를 이렇게 열머리글과 열머리글 경계에서 드래그하면 너비 조절이 되고, 행머리글과 행머리글 사이에서 조절하면, 이런 데서 조절하면 높이 조절은 되는데, 글자 쓰다가 조절하다가, 그러니까 키보드 잡다가 마우스 갔다가 왔다 왔다 너무 자주는 하지 말고, 쓸 때는 쭉 쓰고 마우스 잡고 조절할 때는 조절 같이 한꺼번에 하고, 예, 그렇게 모아서 그 키보드 마우스 작업을 모아서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글자 입력을 하시는데 B4번 셀이죠. B4번 셀부터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Alt 엔터로 두 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한 셀에 글자 두 줄 입력하려면 Alt 엔터 키를 쳐서 한 셀에 두 줄 입력하셔야 되고, 단위, 그다음에 콜론, 명자 요 사이에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글자가 잘못되면 다음 단계에 이 작업에 갔을 때 복사해서 사용할 건데 그때도 또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입력 단계에서 정확한 글자를 입력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해 볼게요. 자, 글자 입력을 다 했고요. 병합할 자리 찾아서 병합을 할게요. B13에서 14 한꺼번에 하려면 이거 범위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밑에도 범위해서 맞춤 두 번 따로 안 해도,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범위하고, 또 여기도 있잖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세 개의 셀 범위해서 한 번만에 바로 하셔도 돼요. 요 버튼은 한 번만 누르고 범위만 세 개 동시에 선택하셔도 돼요. 세 번 따로따로 이거 범위해서 병합, 이거 범위해서 병합 따로 세 번을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병합을 하실 수 있고, 병합이 만약에 세 개의 셀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한 번 더 눌러주면 병합은 풀리는 겁니다. 저는 풀어서 다시 해볼게요. 병합된 셀들을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병합이 풀리는 거예요. 풀렸다는 건 셀을 클릭해보면 알아요. 셀을 클릭하면 한 셀에 포인트가 갔어요. 그죠? 자, 다시 병합을 할게요. 한꺼번에 세 개 동시에 할게요. 여기 세 개의 셀을 B13에서 D13, 첫 번째는 그냥 드래그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냥 드래그 하면 앞에 게 풀리니까 영역을 보태기 위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또 컨트롤 눌려 있을 때 드래그 하면 이 세 개의 영역들이 범위 설정됐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또 이 자리도 병합했어야 되네요. 아까 이 자리도 그러면 3개가 아니라 4개를 한꺼번에 병합하셨으면 더 좋고, 자, 그 다음 전체 범위에서, 오늘은 요거 천 단위부터 먼저 하지 말고 전체 범위에서 선부터 먼저 넣을까요? 모든 테두리. 자,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우리가 넣을 건데 그 부분을 했을 때 요건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세요. 굵은 바깥쪽을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색깔도 넣고 나머지 진행을 했는데, 이럴 때 계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할인 요금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 뭐 계산을 해서 어떤 답이 나왔어요. 이 답을 채워서 복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쭉 채워서 저처럼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면 선들이 또 진하게 이렇게 되게 돼요.
요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과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명령을 한 번 더 눌러줘야 그 선 굵게 들어갔던 것이 사라져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선을 굵게 넣는 과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리 했을 때 그렇게 없애는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따라 놓고 없애는 과정 연습을 시켜 드릴 건데 나중에는 선 굵게 넣는 거는 잊어버리지는 않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계산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하셔도 그러면 좀 더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한 작업들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꼭 지금 단계에서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은 오늘은 넣어 볼게요. 넣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도 우리가 알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시험장 연습하실 땐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하셔도 된다는 거. 자, 지금 전체 범위해서 아까 모든 테두리 한번 넣으셨죠? 그 다음 굵은 상자도 그대로 이어서 굵은 바깥쪽 넣으시고 자, 그리고 요거 전체 범위 있을 때 가운데 정렬도 가운데 맞춤도 미리 할게요. 전체에 다 필요한 것들 다 미리 해놓을게요. 가운데 하는 거 글꼴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안 해놨으면 미리 안 했으면 지금 글꼴도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바깥에 굵은 것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 여기 이 4행과 5행 사이 그 다음 13행, 12행과 13행 사이에 굵은 선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범위를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굵은 바깥쪽 최근에 한번 쓴 적이 있으면 밖에 아이콘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버리면 요 두 개의 선을 동시에 굵은 선으로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자 색깔 들어가야 되는 자리들 있죠. 색이 있는 여기 그다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드래그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그 다음 표준색에 채우는 색깔을 주항으로 자, 그리고 여기 숫자 들어간 자리 숫자 있는 자리에 오른쪽 정렬도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오른쪽 정렬 안 해놓았더니 서식이 없어졌을 때 오른쪽에 안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도 해주시고 쉼표 스타일도 넣어주시고 됐죠? 쉼표 스타일을 넣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생긴 게 아니고 숫자가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집니다. 그죠? 숫자가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져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으로 되돌리면 일반은 아무 서식 없이 그냥 글자 적었을 때가 일반이고요. 자, 일반이고 일반일 때는 그 오른쪽에 딱 붙어 있죠. 근데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면 쉼표도 들어가고 약간씩 떨어져요. 자, 열너비 좁은 자리 있으면 넓혀 주시고요. 너비 조절은 드래그를 해서 넓혀도 되고 더블 클릭으로 넓힐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예제에서는 더블 클릭으로 하면 최소한으로 촘촘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에 도형 썼을 때 자리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은 여유 있게 하려면 드래그 방법으로 그렇게 할게요. 드래그 방법으로 적당히 여유 있게 드래그해서 너비를 약간 넓혀 놓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지시사항 보면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 처리했죠. 문제에서 지시사항을 내가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가 됐고 오른쪽 정렬까지 가운데까지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형 그려주면 된다 했습니다. 도형의 그림자 오른쪽이고요. 옵셋 오른쪽. 그 다음 굴림 24 검정 굵게까지 있고요. 채우는 색 노랑 이렇게 색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노란색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노란색을 넣으셔야 돼요. 그죠? 노랑 하는 거를. 자, 이때 여기 행 높이가 좁아서 다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약간 넓혀 놓고 시작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1, 2, 3행을 한꺼번에 넓히기 위해서 1, 2, 3행 행머리글을 범위하고, 자, 1행과 2행 경계선 상하로 화살표 뜰 때 그때 살짝만 조금만 키워줘도 3개의 셀을 범위한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하면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드래그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삽입, 도형. 지금 도형 아이콘이 저랑 다른 데 있죠. 약간 비슷하지만 위치가 모양이 다르죠. 엑셀은 화면의 해상도,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르면 배치되어지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아이콘 창을 더 줄이면 도형이 요 속에 도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곳을 좀 찾으러 가셔야 돼요. 보여지는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에 가시고 배치하는 도형을 찾으시고요. 파워포인트를 많이 해보고 오신 분은 이 도형은 또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기본 도형 안에 있을 거니까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찾으시고요. 선택하고, 자, B열에 B1번 셀에 맞춰서 G열 중간 쭉 걸쳐지게. 자, 도형 그렸으면 일단 먼저 띄어쓰기 맞춰서 글자부터 씁니다. 자, 글자를 쓰고 나면 안에 커서가 들어있어요. 커서가 들어있을 때는 글자의 속성을 수정을 하면 현재 커서 있는 자리에 단어만 수정이 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을 쓰실 때 글자가 블럭이 잡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블럭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블럭 잡지 말고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커서가 있는 자리는 마우스가 I자 모양이 뜨죠. 살짝 옆으로 가면 흰 화살표가 같이 떠요. 흰 화살표 있을 때 클릭을 한번 해놓으면 글자를 다 블럭한 효과가 있어요. 그죠? 커서가 빠지고, 커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보이죠? 커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흰 화살표 있을 때 클릭 한번 하면 커서가 없어졌고요. 그러면 글자를 직접 블럭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속성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글꼴부터 바꿔볼까요? 글꼴은 굴림 맞으니 굴림으로 지금 넣을게요. 굴림 24. 그다음에 검정 굵게. 그다음 채우는 색은 여기죠. 이 자리에 옆에 화살표 눌러서 표준 색의 노랑. 지금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냥 노란색 비슷해 보이는 거, 내 눈에 이거 노랗게 보인다고, 이거 아니고요. 자, 이거는 황금색 강조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표준색에 있는 노랑입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노랑이라고 글자가 뜰 거예요. 예, 처음 하시면 그 글자 확인하고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그림자까지 쉐이프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로 가야 됩니다. 텍스트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시는 실수하지 마시고 도형 효과입니다.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 그림자를 넣으세요. 자, 여기까지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근데 혹시 글자가 현황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혹시나 글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열을 넓히세요. 좀 좁다 싶은 도형 있는 거 앞에 B에서 F10까지 중에서 좀 넓혀야겠다 싶은 자리들을 조금만 더 넓혀주면 현황자가 보일 겁니다. 되겠죠? 열이 넓혀지면서 도형도 따라 커졌어요. 도형이 커져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열이 좁으면
도형이 같이 작아지거든요. 도형이 작아지면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 너비를 조절해서 약간만 넓혀주면 현황자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앞에 볼게요. 지금 제가 덜한 게 있네요. 요거 가로 지금 작아서 그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가 확실히 간 게 아니니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둘 다 눌러 놓으세요. 이 도형에 가운데 들어가도록 두 개 가운데를 눌러 주시고요. 그래야지 다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자, 그 다음이 요 도형 그리는, 그 결제란 그리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이라 했어요. 단 원본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삭제해 주라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다가 그린다 했죠. 이 부분을 다른 데에 그리는데 이 표 오른쪽 또는 아래쪽 말고 아무것도 없는 대각선 아래 이쪽 공간에 작성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L17번 셀에 한 줄로 그냥 쭉 적으세요. 그죠? 확인, 또 오른쪽으로 가서 담당, 팀장, 부장. 한 줄로 글자 적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적어 놓으세요. 자, 글자부터 다 적어 놓으시고 이제 어떻게 모양을 꾸밀 건지 생각을 하죠. 자, 요거 두 개는 병합을 하죠. 두 셀 블럭해서 병합을 하시고 병합부터 먼저 할게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해보면 글자 세로 먼저 했더니 윗줄에 있는 행이 넓혀져 버려서 또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병합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세로 쓰기를 할게요. 세로 쓰기 아이콘 위치를 보세요. 그죠? 세로 쓰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죠? 만약에 딴 데 강의를 들으시면 딴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썼던 Alt 엔터 방법으로 글자를 쓸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병합을 했고 세로 쓰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반 정도 되게 좁히면 되고요. 그 다음 요 셀에서 지금 저는 요 셀이 선택되어 있으면 17, 18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행 18행을 2배 정도 되게 키울게요. 2배 조금 안 되게 해도 되고 2배쯤. 자, 그리고 요 자리는 가운데 맞춤도 하시고 여기를 블럭해서 글자가 왼쪽에 있으니까 가운데 가게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다 블럭해서 모든 테두리까지 해 놓으세요. 자, 아직 따라는 하지 마시고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기능을 왜 하는가 하면 그냥 붙이기를 하면 여기 좁혀놨죠. 좁혀놨는데 이거 H열에 붙이면 H열 너비만큼 다시 넓혀지고요. 다음에 여기 넓혀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행의 높이만큼 좁아요. 그래서 자, 왜냐하면 엑셀은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같은 H열의 너비는 무조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사해서 붙이면 이 내용이 아무리 좁아도 붙여지면 글자 내용은 그대로 왔지만 너비는 원래 있던 H열 너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가 싫어서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바로 작성을 하죠. 이거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블럭을 한 다음에 붙일 때 그림 형태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있는 그림 요걸로 붙여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그림 개체처럼 그림이에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글자 커서 넣어서 수정 못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형태로 가져와야 이 H열의 너비와 상관없이 확인이라는 열의 확인이 이렇게 좁게 작업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밑에 표의 내용은 흐트리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거를 표를 만들기 위해서 딴 데 만들어서 복사한 다음에 그림 형태로 붙여 넣은 거예요. 자, 이제 같이 따라 할게요. 블럭 설정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H열에 갔을 때 아까 앞에 설명할 때 한번 봤죠? 자, 제가 앞에 따라하지 말고 설명 들으시라 할 때 그때 막 따라하면 설명할 때 놓쳐버리거든요. 제가 빠르게 설명하니까 그때 놓쳤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봤으니까 아까 설명하는 거 봤으니까 그냥 하라 하면 아까 본 게 없거든요. 그럼 또 못 따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때 제가 따라하지 마라 할 때는 그냥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뒤에 있는 그림 형태로 붙여넣으세요. 붙여넣으면 1행에 바짝 붙어 있는데 밑으로만 살짝만 내려주세요. 옆에 거하고 잘 맞게 살짝만 위치만 다시 하시고 너비는요. 너비는 넓히든가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미리 예상이 되면 어느 열을 넓힐지가 예상이 되면 미리미리 딱 넓혀서 맞춰주면 제일 좋지만 지금 맞춰놨어도 나중에 여기에 내용을 작업을 하고 보면 또 다른 자리가 더 넓혀져 버리면 이 자리 더 넓혀지면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해도 되지만 나중에 하시는 게 손을 2번 안 대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한번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지금은 맞춰놔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사실은 계산 문제까지 다 풀고 그때 깔끔하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엑셀은 원래의 열너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열너비 형태가 모양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딴 데다가 작성을 해서 그림 형태로 붙여 넣으면 이 H열의 너비하고 상관없이 확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원본은 삭제하라 했습니다. 삭제할 때 지우고자 하는 요 부분만 딱 삭제를 하려고 하면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울지.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받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열 머리글을 범위할게요. 이 내용이 있는 열 머리글을 쫙 범위한 다음에 다시 열 머리글에 화살표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내가 화살표가 어디 있을 때 오른쪽 누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디에서 오른쪽 누르라는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 듣고 따라를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삭제. 이런 방법으로 삭제하면 질문 없이 삭제가 돼요. 셀만 범위해서 삭제하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을지 질문하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열머리글을 이용해서 삭제하시고요. 자, 항상 정답은 없다 했어요. 만약에 뭐 질문이 나왔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잘하셔도 삭제하는 데는 뭐 감점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열머리글로 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고. 자, 요 주항은 그림 보고 이 지시사항 안 보고 그림 보고 바로 아까 넣었었고요.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번 요 자리죠. H14번 셀에 영화명이 선택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명은 선택되어질 부분이라서 미리 안 넣어도 된다 했죠. 지난 시간에 처음 입력할 때는 넣으셨겠지만 지금은 미리 안 넣어도 됩니다. 그죠? 안 넣어도 되니까 비워놨을 거고요. 이 셀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효성 검사 기능으로 요 글자들이 여기에서 목록 형태로 선택 가능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을 자리는 영화명 옆에 여기 영화 이름들이 선택되어지도록 하고 여기 영화 이름이 딱 적히면 그거에 해당되는 요금이 영화명이 스파이더맨이면 그거에 해당되는 요금 10,000원이 여기 적히도록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이 글자들이 여기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여기 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도구의 윗부분을 누르면 2번 안 눌러도 되죠. 아이콘 그림 자리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들어올 목록의 원본을 커서를 넣으시고요. 원본을 이걸로 해주라고 범위 설정해 주는 거죠. 원본 자리 커서 넣어서 이거를 원본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교실에 오면 자동으로 진동으로 바뀌는데 오늘 자동 안 바뀌었네요. 자, 범위 설정하고 그러면 원본의 목록으로 됐고 확인 눌러주면 자, 확인 눌렀다고 바로 글자 뜨는 게 아니고 옆에 삼각형이 생겼어요. 이런 걸 콤보 버튼이라는데 아무튼 이런 콤보 버튼이 생겨서 클릭하면 여기 적혀 있던 글자들이 목록 형태로 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이 셀에는 이 글자들만 선택 가능하도록 유효한 글자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좁아서 글자 다 안 보이면 약간 넓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또 넓히면 이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하도록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유효성 검사고요. 자, 그 다음 셀 서식에 H5에서 12번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라 했어요. 자, 요런 형식으로 천자리 구분 기호도 있으면서 원이라는 글자도 붙게 하라 그런 뜻이죠. 요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천자리 구분 기호도 들어가 있고 원이라는 글자까지 붙도록 보여지는 표시 형식을 바꾸는데 자, 이 각각의 셀들, 모든 셀들에 꾸며주는 것을 셀 서식이라 하고요. 셀 서식은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셀 서식이 있고요. 또는 지금 글꼴 그룹 안에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글꼴 그룹 옆에 추가 옵션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도 셀 서식의 글꼴 창이 열렸고요. 딴 데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는 맞춤을 눌러줘도 이렇게 셀 서식의 맞춤 창이 열렸고요. 표시 형식 자리에 여기 추가 옵션 버튼 눌러도 여기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이 부분을 눌러서 이게 다 셀 서식에 관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눌러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을 눌러도 셀 서식에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쓰려면 빠르게 하셔야 되잖아요. 항상 왼손 어디 있어요? 키보드 옆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왼손 항상 키보드 옆에 있으면 컨트롤 1번 이용하시면 제일 빠르게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범위 설정하시고 컨트롤 1번으로 셀 서식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는 아시되 최대한 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들어가 보시고 셀 서식에 가면 표시되어지는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범주가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기본은 숫자 통화 회계 숫자 자료들은 숫자 통화 회계 중에서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본 숫자만 나타나는 그런 숫자 통화 회계의 형식이 아니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을 할 겁니다. 사용자 지정은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나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으로 있는 샘플들이에요. 그리고 선택해보면 이 자리가 바뀌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저 밑에 있는 것들을 눌러보면 제일 밑에 있는 거 눌러볼까요? 이런 거는 삭제가 뜨죠. 삭제가 뜨는 건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서식이고 삭제가 안 뜨는 거는 원래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식이에요. 자, 이거는 어쨌든 샘플이 있는 거고 자,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서식을 이 공간 안에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천자리 구분기호 넣어라 하면 무조건 이거 하시면 돼요. 샵이나 0이라는 기호는 숫자가 아니고 이거 0은 숫자가 아니고 숫자를 표현하는 서식 코드입니다.
0이 하나 있으면 0일 때 0 한 자리라도 꼭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걸 선택하면 천자리 구분 기호 넣어라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뒤에 커서를 넣고 원이라는 글자도 붙여주라고 원자를 적어주세요. 이때 원자를 썼더니 보기에 원이 보이죠?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되는데 만약에 원자 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EA라는 글자를 적어주라 해서 EA를 적었어요. 그런데 EA를 적었더니 어때요? 보기에 안 나타나죠? 이럴 때는 문자는 원래 따옴표가 붙어져야 돼요. 따옴표가 없으니까 다른 의미의 기호로 파악을 해서 문자 아니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보기 옆에 안 적힌 거니까 직접 요거 문자다라고 따옴표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원자처럼 안 적어도 문자인지 딱 파악을 하고 있으면 따옴표 쓰기는 써야 되지만 생략해도 자동으로 적힐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실 수가 있어요. 보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여기에 적히면 아 문자라고 인식했구나. 안 적히면요. 문자라고 인식 못한 거니까 내가 직접 요거 문자다 하는 의미로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자 그래서 원자까지 붙인 형태로 확인. 그러면 형식을 이렇게 바꿨고요. 표시되어지는 셀의 서식을 바꿨습니다. 표시되어지는 형식을 바꿨고 그다음 G5에서 G12번 영역에 관람 시간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라 했어요. 나중에 요 밑에 어떤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계산할 때 범위 대신에 관람 시간이라고 적어줄 수 있거든요. 적어줘도 되고 또는 범위를 하면 자동으로 또 적히기도 하고 그래서 관람 시간이 있는 G5에서 G12번 영역에 범위를 하시고요. 자, 지금 저는 있는 거 답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없애놓고 갈게요. 자, G5에서 G12번을 범위 설정을 하면 이름 상자 자리입니다. 셀 주소가 적히는 이름 상자에 G5번이라고 적혀 있죠. 이 자리에 클릭 한번 하시고 관람 시간이라고 글자 적을게요. 관람 시간. 자, 그리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돼요. 요 위에 메뉴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엔터를 쳐야 내가 입력한 것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범위하면 관람 시간 적혀 있어야 되고요. 또는 여기서 삼각형 눌렀어요. 관람 시간 누르면 이 범위가 잡혀야 돼요. 자, 밑에 계산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했고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2작업에 갈 건데 2작업은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2작업 B2번 셀에 붙여 넣는다 했고요. 복사할 때는 뭡니까?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고요. 그다음 붙이는 거는 모두 붙여 넣어라 하는 거는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되죠. 넣을 위치는 B2번 셀에 넣으셔야 돼요. B2번 셀 정확히 지켜서 넣으시고 B4에서 H12번 셀까지 범위한 다음에 컨트롤 C 범위 설정하고 컨트롤 C. 엑셀은 이렇게 점선이 있는 동안 여러 번 붙일 수 있어요. 자, 점선이 생겼죠? 그다음 2작업에 B2번 셀에 가서 셀 위치도 잘 찾아가시고 B2번 셀을 가서 컨트롤 V 붙이세요. 자, 열 너비를 넓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좁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리들 몇 개, 최소한 요거 두 개는 좁네요. 자, 두 개 범위해서 열 머리끌 경계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커지죠. 전체를 범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요런 자리 글자가 별로 없으니까 또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또 너무 좁아져서 답답하기도 하니까 좀 넓힐 것만 더 넓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복사해서 붙여넣은 요 모양은 테두리 선의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서식을 예쁘게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자,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걸러서 추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급 필터고, 자, 관람 기기가 스마트폰이거나 조건이 있죠. 관람 기기가 스마트폰이거나 라는 말은, 자, 관람 기기라는 필드명이 있고요. 거기에 필드 값으로 관람 기기의 내용으로 이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의미는 그 관람 기기 있는 필드의 필드 값이 스마트폰이라는 조건 만족하거나 관람 인원이 2,500 이상이라는 거죠. 요 관람 인원 자리에 있는 요 숫자 내용들이 2,5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될 때 우리는 필드명이 있는 관람 기기하고 그다음에 관람 인원 단위명, 관람 인원 적혀 있는 내용은 글자가 똑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똑같이. 다르게 적으면 안 되고요. 철자 똑같이, 관람기기 똑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 조건으로 스마트폰 하는 거는 같다 스마트폰 적을 수도 있는데 같다 기호는 생략하고요. 스마트폰 이렇게 글자 똑같아야 돼요. 띄어쓰기까지도 똑같아야 되니까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래서 복사 붙이기 할 거고요. 그 다음 2,500 이상이란 거 표현할 때 이상은 자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키보드에 없거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상일 때 자 이게 이상이죠. 이게 큰 거 맞죠? 왜 이게 큰 거죠? 항상 기준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큰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상이고요. 이거는요 이하. 이쪽이 작은 거, 작은 쪽이니까 이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크다는 초가, 작다만 하면 미만. 그래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500을 적어주는데 이 앞에 조건 만족하거나 뒤에 조건 해서 두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면서 2,500 이상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조건을 요 조건 만족해도 필터가 되고 또 2,500 이상 요 조건 만족하는 것도 필터가 되고 이거 만족하거나 또는 이거 만족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거니까 다 필터 해내겠다 이런 뜻이 돼요. 이거거나 하면 행을 바꿔서 적어준다는 거. 이거나 라는 뜻은 두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면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관람기가 스마트폰이고 관람 인원이 2,500 이상 그러면 같은 행에 동시에 만족하도록 적는 겁니다. 그죠? 적을 위치 가르쳐 줬고요. B14번 셀에 입력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 필터를 해서 다른 자리에 다른 위치 B18번 셀에 뽑아내라는 겁니다. 추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B18번 셀에 추출을 하는데 자 그냥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따라하지 마시고 자 조건을 B14번 셀에 관람 기기 하고요. 관람 인원 단위명 하는 글자를 복사해서 그냥 보세요. 자 붙여놓고 그 다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여기 크거나 같다 2,500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자 그냥 필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다시 그냥 자 요 밑에 적을 내용 안 적고 그냥 하면 자 데이터에 고급하는 거 눌러준다 했죠. 지금 제가 셀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딴 자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안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자, 고급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에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범위가 딱 잡혀 있어요. 이 점선이 요 목록 범위, 이 블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부분 이미 요 안에 포인트 두고 고급 누르면 자동 잡혀요. 틀리게 잡혔으면 지금 새로 해주면 되고, 다음 조건 범위 자리에 이 조건들을 더 넣으면 안 돼요. 딱 맞게 넣어주고, 일단 복사 위치가 왜 희미하죠? 복사 위치가 희미한 건 현재 위치의 필터 이렇게 된 상태라서 만약 이때 이렇게 확인하면 이 조건 만족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자 그냥 보세요. 확인 누르면 숨기면서 이 조건 만족하는 거를 현재 위치에 숨기면서 필터 해낸 거예요. 셀 주소가 파란색으로 돼 있죠. 행머리글이. 그 다음 5행이 없어졌네요. 7행도 없어졌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것들은 숨겨지면서 필터가 된 경우입니다. 지우기를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고요. 다시 필터하러 갈게요. 그래서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 맞아도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현재 위치에 숨기면서 필터가 돼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줘야 복사 위치가 뜨고요. 그럼 복사 위치 자리에 커서를 놓고 다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없을 땐 시작 위치 B18번 하나만 눌러주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 눌러서 확인 누르면 여기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것들만 여기에 따로 필터를 해낸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이 필터된 것은 모든 필드명이 다 나오는 형태입니다. 모든 필드명이 다 나오도록 그 조건 만족하는 4개의 자, 요 각각의 한 행식을 레코드를 합니다. 조건 만족하는 4개의 레코드가 그대로 필터돼서 아까는 요 안에서 숨기면서 됐지만 지금은 여기에 필터돼서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영화명, 상영일, 관람시간, 요금 데이터만 추출하라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이라도 여기에 필요 없는 거 선택해서 뭐 삭제 이런 방법으로 지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울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필요한 필드명을 미리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에서 원하는 영화명, 상영일, 다음 관람시간, 요금 부분을 복사해서 미리 필드명을 이렇게 딱 붙여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 안에 포인터 두고 고급에 다른 장소 아까 요 2개는 똑같으니까 복사 위치만 다시 수정할게요. 이렇게 바꿔서 확인 누르면 모든 필드가 다 필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준비시켜놨는 요 필드명에 대해서만 4개의 레코드의 정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요 내용이 필터 되도록 지금 요 모양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같이 따라 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필터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서 하는 건 이제 그 형식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자,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람 기기 또 뭐였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에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럼 드래그 하시면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드래그 하면 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2개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그래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 복사는 뭐예요? 컨트롤 C. 그 다음 B14번에 붙이시고 그 다음 스마트폰 복사해서 붙일게요. 자, 한꺼번에 이거랑 가로로 여러 개, 세로로 또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복사 붙이기는 못합니다. 가로면 가로로 여러 개, 세로면 세로로 여러 개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복사해서 붙였고 이거 한번 다시 복사해서 붙였고요. 자, 2500보다 크다는 거 이상은 자, 밑에다가 적어야 되죠. 그냥 크거나 같다 2500. 자, 어떤 내용을 숫자를 적으면서 쉼표 같은 건 적지 않습니다.
쉼표는 절대 적지 않아요. 쉼표를 찍어버리면 다른 의미의 기호가 돼요. 자, 숫자에서 쉼표는 보여지는 서식일 뿐이에요. 숫자 의미만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영화명, 상명일, 그 다음 컨트롤 눌러서 관람시간 요금 4개를 복사해서 B18번 셀에 붙여 놓을게요. 그래서 필터 들어가기 전에 요 내용까지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내용 준비되어 있으면 다시 셀 포인트를 안에 두고 고급, 셀 포인트를 안에 두고 고급. 자, 이때 점선을 딱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여기 안 건드려도 되죠. 틀리면 지금 고쳐주고요. 목록 범위를 요 점선 보고 고쳐주시면 되고, 맞는 거 확인했으면 다른 장소 해서 여기 안 건드려도 되고요. 조건으로 이거 쓰겠다고 준비해놨죠. 복사 위치로 이걸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준비해놨던 것만 정확히 해서 확인. 그러면 필터 돼서 나왔고, 너비가 좁아서 이런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좀 넓혀주면 돼요.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필터 됐고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표 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6번의 서식을 적용하라. 또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색깔 채우기 주항 우리 한 적 있잖아요. 채우기 주항 했던 것을 없애주라는 겁니다. 자, 셀을 범위해서 색 채우기 주항 했었던 거를 없애려면 뭐 할까요? 자, 흰색 아닙니다. 흰색은 색을 넣는 거예요. 채우기 없음이라는 걸 해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기 없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왜 자꾸 전화 오지? 진동했는데. 자, 범위 해놓으시고, 표 서식, 스타일의 표 서식에 갈게요. 표 서식에 가면 중간이 있고요. 보통이 다 중간입니다. 중간 6번이니까 6번째 있는 걸로 찾아가 볼까요? 6번째쯤에 있는 거.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번 이렇게 적혔죠?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번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걸 클릭을 할게요. 자, 범위가 아까 설정이 잘못됐었으면 지금 블럭이 있고 점선이 있을 때 지금 고쳐주시면 되고요. 머리글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글이 뭐냐면 첫 줄에 있는 필드명 있다라고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기본값이 그대로 돼 있죠. 그냥 확인 누르면 서식이 들어간 거예요. 표를 간단하게 꾸밀 수 있도록 표 서식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뭘 하라 했는가 하면 줄무늬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라 했는데, 자,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이 이미 적용이 돼 있거든요. 머리글 행이 뭐냐면 여기에 체크를 풀면 요 안에 포인트 있어요. 자, 얘 해버리면 머리글이 없어졌죠. 체크를 그대로 둔 상태로 두라는 겁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 여기가 첫 줄 필드 명자리가 색깔이 달리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줄무늬 행도 체크 풀면 줄 단위로 색깔 바뀌는 거 없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니까 할 거는 없어요. 원래 기본이 있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필터 단추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서 뭐 없애도 안 없애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건드리면 그대로 두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표서식 스타일 6번으로 넣어라. 그래서 다 넣었으니까 끝이에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주의사항은 여기서 채우기 없음을 하라 했는 거 이걸 꼭 먼저 하고 채우기 없음을 먼저 하고 표 스타일 6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3작업에 가볼게요. 자,
3작업은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의 작업하시오 돼 있고요. 자, 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 돼 있습니다. 1작업의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요금별로 또 관람기기별로 요금별로 해서 그 각각의 계산을 해 놓은 거,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두라 하는 건데, 자, 이 그림을 참고해서 1작업에 갈게요. 그래서 1작업에 데이터가 제대로 안 적혀 있으면 그 다음 작업이 또 안 되는 거죠. 3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1작업 안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리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갈게요. 삽입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레코드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데이터는 요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실제 요 필드에 해당되는 값을 적어 놓은 것들까지가 데이터예요. 이 밑에 것은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 필드명에 해당되는 필드 값이 기록되어진 레코드들, 이만큼이 데이터니까 범위를 딱 설정을 해주세요. 내가 분석할 자료의 데이터의 종류는 요 범위의 것을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3작업 시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3작업에 가서 3작업 선택을 하세요. 자, 3작업에 B2번 셀에 넣을 거라고 선택을 하시면 여기 시트 이름 제3작업 느낌표 B2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교하고 같이 이렇게 적혀 있죠. 클릭만 딱 해주면 자동으로 적혔습니다. 확인. 자, 필드명들이 여기 나와 있고 그 필드명들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끌어서 요 4개의 공간에 드래그를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드래그를 해서 넣는데, 자, 그림을 볼게요. 요금이 이쪽 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요금하는 것을 행자리로 가져다 넣으세요. 필드명을 드래그를 해서, 체크 아니고 드래그라 했습니다.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혹시 가다가 놓쳐서 여기 들어갔다. 그럼 다시 끌고 오면 돼요. 필요 없다. 빼면 돼요. 바깥으로 이 공간에서 빼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요금을 갖다 놨고요. 그 다음 옆으로는 관람기기가 이쪽 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람기기를 10자리에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그러면 표가 바로 요금과 관람기기별로 이렇게 정리가 탁 되어져요. 표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계산되어진 것이 영화명의 개수가 나왔고요. 다음 관람 인원 단위명의 평균이 계산되어 있어요. 영화명과 관람 인원 단위명이에요. 그 부분을 계산하라고 시그마 값자리에 영화명은 문자니까 다른 계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들을 끌어다가 놓으면 개수라고 적히게 됩니다. 제가 영화명은 문자다 했는데 왜 문자인가 하면 영화명에 들어있는 필드 값들은 문자라고요. 문자는 계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만 구했어요. 자동으로 개수가 됐고, 그 다음 관람 인원은 숫자죠. 드래그해서 놓으면 숫자라서 기본이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합계가 아니라 우리는 평균을 해야 되잖아요. 드래그해서 놓은 다음에 합계 적혀 있는 것을 클릭, 값필드 설정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평균으로 바꾸세요. 자, 근데 평균으로 바꾸고 보면 요 윗부분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평균 관람 인원, 그리고 요 옆에 있던 단위 명자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없어진 건 다시 적어줍니다. 단위 명자를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 적고요. 평균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안에서 또 마저 더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관람 인원의 숫자들의 형식을 보세요. 천자리마다 심표가 다 찍혀 있죠. 천자리마다 심표가 찍혀 있으니까 여기 왔을 때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요 표시 평균 했고 글자 수정했고요. 표시 형식 가서 자, 숫자형을 해도 되고 뭐 회계형 해도 되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 천 단위 요 정도로 할게요. 체크를 할게요. 숫자 천 단위 체크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할 거 다 했습니다. 확인해서 나오시면 돼요. 자, 요 자리 가서 뭘 했는가 하면 클릭 한번 해서 갓필드 설정하는 걸 따라 들어갔고요. 왼쪽 클릭만 해도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갓필드 설정 거기에 평균이라 선택하고 지워진 글자 다시 수정해서 적었고 표시 형식 가서 숫자 천 단위 이런 숫자 서식을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있던 숫자들이 심표가 다 찍혔고요. 자, 그림을 참조하고 글자를 참조할게요. 자, 이제는 글자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요금 및 관람 인원별 영화명의 개수와 평균을 구하라 했는 거 다 됐고, 그 다음 요금을 그룹화하고 하는 부분이 남았네요. 요금이 4,001부터 8,000까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자, 요 그룹화하고 관람기기를 출력 형태와 같이 요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요 순서대로 바꾸라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 그룹화부터 숫자 부분에 아무 자리나 클릭 한번 해서 마우스 오른쪽 숫자 위에서 요금 숫자 위에서 오른쪽 그룹. 자, 자동 자리에 체크는 풀려야 되는데 굳이 내가 안 풀어도 여기 쓰면 풀립니다. 4001. 그 다음 마지막 숫자가 시작은 4001부터 마지막은 16,000. 그 다음 단위는 몇 단위예요? 4,000 단위죠. 4,001부터 16,000까지 4,000 단위로. 지금 요 그림이 그거잖아요. 4,001부터 16,000까지 요 사이 값은 4,000 단위씩이죠. 자, 우리가 숫자를 적으면 자동은 풀립니다. 자동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자동은 풀렸어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바뀌면 돼요. 자, 관람 인원 자리 관람 기기 볼게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림에는요 태블릿부터 돼 있잖아요. 자, 노트북, 니은, 시옷, 티읕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그게 역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열 레이블 옆에 삼각형 모양 보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기역에서 히읗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 지금은 기본값인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내림차순 정렬로 바꿔주면 글자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 옆에 눌러주시면 내림차순 정렬이 있었어요. 이걸로 바꿔주면 태블릿부터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러면 2번의 내용을 다 한 겁니다. 3번은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을 하고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을 하고요. 빈 셀은 별표 3개를 넣어라 하는데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자, 이 태블릿 글자가 요만큼 이 공간의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는 요 글자가 이 공간의 왼쪽 끝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운데 가게 해주라는 거고 그 다음 비어있는 셀들의 별 3개가 적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마우스 오른쪽 아무 자리나 이 안에서 피벗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빈 셀 표시. 이 자리에 별 3개를 넣어주면 돼요. 별표 글자 3개. 확인하면 별 3개 들어갔고, 제가 체크를 안 했구나. 여기 체크를 하고, 네, 확인. 그래서 요 글자들은 가운데 갔고요.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셀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같은 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메뉴 안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별도 적혔습니다. 자, 그 다음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행의 총합계가 뭐냐면 이쪽 옆에 뭔가 합계하는 자리가 더 적혀 있죠. 이 자리가 행의 총합계인데 그거는 지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했으니까 요거 지우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지시사항에 있는 건 다 했고 그림 보고 똑같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자, 피벗 테이블 옵션 왔을 때 아까 요거 하고 요거 했는데 왔을 때 마저 다 이어서 하면 돼요.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 했으니까 행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풀어요. 그러면 이따가 확인하고 나가면 이쪽 편에 이게 없어진다고. 여기 전체 개수, 영화명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확인 누르면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 했는데 출력 형태에 보면 여기에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적힌 것이 아니고 요금, 관람기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꿀게요.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커서 넣어서 이 글자 컨트롤 A로 다 블럭 설정해버리고 관람기기 더블 클릭 컨트롤 A 요금 더블 클릭으로 커서 넣은 다음에 컨트롤 A로 글자 다 블럭한 상태에서 새로운 글자를 써주면 돼요. 자, 또 어디가 달라요? 다른 부분을 찾으세요. 뭐가 다릅니까? 자, 별표가 가운데 가야 되겠죠. 별표 있는 자리들 블럭 잡으세요. 별표 있는 것들을 찾아서 블럭 잡으세요.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 뭐 빠졌으면 또 다시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별표 있는 자리들 블럭 잡아서 가운데 가게 하세요. 자, 여기 일 작업에 빠뜨린 거 있네요. 요거 대각선 컨트롤 1번 테두리에 대각선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시험은 그냥 지금 설명드린 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의미는 1작업에 있는 쭉 나열되어진 영화 관람 이용 현황 표를 내가 원하는 정보 형태로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금이 이 정도 요금대에 대해서 이 정도 요금의 영화에 대해서 태블릿으로 몇 명이 관람했고 또 스마트폰으로는 몇 명이 노트북으로는 몇 명이 관람했는지 그 통계를 내는 작업이 피벗 테이블인 거죠. 한눈에 어떤 단순 나열되어진 데이터를 의미 있는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 형태로 바꿔내는 작업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요금이 8만 원에서 12,000원 사이에는 영화가 2가지 있었는데 태블릿으로는 이 정도 인원이 받고 스마트폰으로는 이 정도, 노트북으로는 이 정도 인원이 관람했다라는 거를 딱
알아보기 좋게 통계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자, 시트 하나 더, 요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1, 2 작업은 지난 시간 거 복습했는데, 3 작업 우리 안 됐으니까 다시 시트만 플러스해서 연습하고 버릴게요, 이따가. 시트만 만들어 놓으시고 1 작업에 갈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한 번 더 만들게요. 자, 1 작업에 가서 포인트를 두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범위를 어디로 할 건가 묻는데, 이때 이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13, 14행에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만, 실제 데이터인 이 코드명과 영화명이 적힌 이 데이터들, 요것만 범위로 넣으시고, 그 다음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지금 새로운 시트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만들어놨는 기존 워크시트에, 자, 시트 4번에 B2번 셀. B2번 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림 보면 알죠? 그죠? 그림에 B2번 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트 4번에 B2번 셀. 그래서 시트 4번에 B2번 셀에 넣을 거다라는 표시를 해줬고,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 공간 안에 있어야 요게 나옵니다. 만약에 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버리면 안 나오죠. 피벗 테이블 공간이 아니니까. 피벗 테이블 공간 안에 들어가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넣었죠. 요금을 행자리에 넣었고, 요금을 행에, 그 다음 관람기기를 열에. 그래서 요금과 관람기기명이 있는 걸 보고 넣었고, 그 다음 요 글자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영화명과 관람 인원의 평균을 넣었어요. 그래서 영화명을 시그마 값자리에 넣고 관람 인원을 다시 넣었는데, 넣으면 숫자는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왼쪽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꿔주고 표시 형식을 숫자 천 단위 확인까지. 그리고 평균 자리 옆에 여기 글자가 지워져 버렸죠. 그냥 들어오기만 했는데 없어져 있어요. 아까 Alt 엔터 쳐서 입력했던 글자들은 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로해서 다시 적어줬어요. 단위 명자를 추가로 다시 적어줬고요. 그리고 확인. 눈에 보이는 대로 쭉 한 다음에 빠진 거 없도록 지시사항을 다 읽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기능이면 여기 ITQ는 늘 나오는 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아는 대로 쭉 진행을 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룹이 이미 되어 있네. 그죠? 우리 그냥 가져다 놓으니까 그룹이 된 거죠. 맞아요? 자, 지시사항 보면서 한번 할까요? 자, 이 내용은 평균까지는 구했고, 요금을 그룹화하고 관람기기를 출력 형태대로 태블릿부터 나오도록. 요금은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아까 하는 방법이 오른쪽 그룹 4001에서 16000까지. 의미가 시작이 4001, 끝은 16000. 요 사이 경계값은 요 사이 단위 범위가 4000 단위다. 그런 거죠. 8000 빼기 4001. 그러니까 4001로 계산하실 필요 없고 8000 빼기 4000 해서 4000 단위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되어 있고요. 자, 노트북부터가 아니라 태블릿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눌러서 내림 차순 해주면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은 이 자리를 처리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빈 셀에 별표 넣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 총합계 지워야 되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요거 체크해주면 레이블 있는 셀 병합, 요 자리 병합하는 거 되어지고요. 홈에 있던 아까 했던 셀 병합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서 요거 해줘야 되고, 그다음 빈 셀에 별표 3개 넣어주시고, 그다음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를 체크 풀어주면 오른쪽에 이 부분이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확인. 자, 그리고 나면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요 글자 부분하고 가운데 맞춤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은 별표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가운데 하시고, 글자는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넣은 다음에 컨트롤 A 해서 글자 블럭을 잡고 써주면 지워지고 바로 적히니까 더블 클릭 컨트롤 A 글자 입력 엔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